앞에 두 발표가 그 하수와 이제 강호수 관리, 이물 관리 쪽에 관련이 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발표랑 저희 발표가 이제 물 공급, 뭐 수자원 확보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남부지방에 이제 심각한 가뭄이 있어서 오늘 연일 관련돼서 기사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뭄에 대비를 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저희 오늘 발표도 스마트 워터그리드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가뭄에 대응했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호주의 사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스마트 워터그리드에 대한 부분, 이게 왜 거대 인프라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호주에 이제 두 가지 사례인데 첫 번째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사실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알려져 있는 그 세크 워터그리드라는 그 프로젝트, 지금 인프라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프로젝트고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제 좀 틀림없이 배워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자세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점들, 그 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가야 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퀸슬랜드죠. 세크 워터그리드는 퀸슬랜드 지방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호주에서 동해안을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시드니가 있고요. 시드니 쪽도 퀸슬랜드랑 비슷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스마트 워터그리드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인프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스마트 워터그리드라는 게 워낙 또 이렇게 개념이 좀 방대하고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저기도 붙일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 정의의 스마트 워터그리드라는 것은 그냥 물 관리에 있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을 해서 물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물의 활용까지, 이제 수정 확보부터 물 활용까지 이제 이런 전 과정을 정보화하고 지능화하자라는 것을 다 포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자원 관리 관점에서는 마치 이제 전력 그리드, 스마트 파워 그리드에서 그랬듯이 단순히 한 가지 종류의 이제 소스를 이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소스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력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는 거와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스마트 워터그리드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댐 용수라든지 하천 용수, 그다음에 지하수에 이제 다양한 이제 대체 수자원들이 결합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이제 포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ICT 융복합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물의 비용을 좀 낮추고 이러한 가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부족이나 수질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인프라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인프라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그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이런 방향들을 이제 찾는 것이 이제 이 세션의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존 인프라의 한계들을 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필요한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고, 과거부터 이제 물 관리에 있어서의 정보화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되다가, 사실 정보화 기술이 그 물 관련된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타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었던 많은 기술들이 물 분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스마트 워터그리드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은 그래서 이제 수자원 관점의 핵심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점의 핵심
있고, 그 다음에 물 수요 관리나 정보화 측면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물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상수도 관점에서는 스마트 관방 관리로 대표되는, 사실은 뭐 상수도 세션에서 조금 더 얘기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정보화 측면에서는 이제 IoT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검침 인프라, AMI 기준으로 이렇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센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인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의 개념이 있고요. 보통 이제 상수도 쪽에서 활용이 될 때는 약간 좀 좁은 의미에서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개념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인프라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뒤에 말씀드릴 SEQ 워터 그리드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것이 이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고 해서 상수도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도 미터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원들을 활용하는 다중 수원의 관점이 있지만은 이제 그리드, 이제 그 인프라, 거대 인프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지역 간, 그 다음에 시간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수자원의 변동이 있을 때 뭐 지역 간의 물 공급을 이제 포함을 하는 한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물 수자원과 물 공급 관리를 다 포함한 그러한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SEQ 워터 그리드에서 이제 적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 호주 사례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호주에서 있었던 이제 가뭄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호주에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가뭄에 관한 사업들이 다 그렇듯이 첫 해 한 2, 3년 정도 가뭄이 진행될 때는 조금만 버티면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텼는데 이게 한 5년을 넘고 몇 년을 넘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상 계획들이 수립되게 됐고요. 그 중에는 이제 물 제용도 포함이 되고 해수 담수화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물이 또 남는 지역도 있고 모자라는 지역이 있으니까 한 지역 내에서 수자원을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자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이러한 SEQ 워터 그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보시는 뒤에 좀 자세한 그림이 나오지만 여기 보시는 이 지역이 이제 브리스번을 중심으로 한 퀸슬랜드 지역인데요. 이게 총 길이 총 이제 그 전체 구역을 보면은 크기가 상당히 되어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체 한 600km 정도의 이제 상수도 네트워크를 연결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댐이 포함되어 있고요, 담수화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저수지, 펌프 스테이션, 정수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물 상황들, 댐 수위라든지 물 수요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혹은 이제 향후 상황들을 예측을 해서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운영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댐의 전체 수위가 100%일 때, 뭐 80%일 때, 50%일 때, 40%일 때, 뭐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상세한 운영 시나리오들을 만들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계산을 했었고요. 설치 후에 이제 가무 의존도가 뭐 4년 만에 이제 굉장히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물 부족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효과 분석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자원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 해서 이제 물 부족의 문제를 많이 해결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2009년부터 또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사이에 또 호주의 가뭄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비가 또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 문제가 없어지고, 또 이제 워터그리드가 이제 운이 좀 위기를 겪었다가 또 다시 한번 가뭄이 오면서 다시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을 보면은 12개의 댐, 그 다음에 32개의 정수장, 그 다음에 3개의 고도 정수처리 시설, 그 다음에 하나의 담수화 시설,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개의 펌프 스테이션과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전체 연장거리는 600km 정도인데
경부 고속도로가 한 470km 정도 되니까 그거 한 1.2배 정도가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는 댐과 이제 정수장, 그 다음에 뭐 해수 담수화 시설, 올드코스트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한 12만 5천 톤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이 이제 이쪽 워터그리드의 가장 남측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서 생산된 물을 이제 브리스번이 중심에 있는데 거기가 물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쪽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부족 지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워터그리드를 점점 확장시키는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작업을 보면은 2022년에 이제 이쪽 시닉 림이라는 지역에 이제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워터그리드에 이제 편입시키는 작업을 했고 뭐 비용을 얼마큼 추가를 해서 관로를 좀 더 연장시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게 600km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600km 이상으로 이제 연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턴 코리도라는 지역에 이제 그 재용 시설이 있는데 이 재용 시설이 사실은 목적은 이제 간접 운용소 재용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구축 비용이 한 25 호주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규모가 한 23만 톤 정도 되는 시설인데 그 평소에는 이제 산업 용수로 이제 산업체에다 공급을 하다가 댐 수위가 이제 낮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댐 수위가 한 40%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댐에다가 이 처리된 물을 넣어서 이제 간접 운용수 재이용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댐 수위가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공급하려고 했을 때 근처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여기는 뭐 싱가포르나 이제 저쪽 캘리포니아처럼 간접 운용소 제휴까지 가지는 못했고 그걸 할 수 있는 준비 정도 하고 있다라고 뭐 향후에 좀 상황이 바뀌어지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달라지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구성이 이제 인터커넥션이라는 구성이 있고요. 뒤에 저기 그 지도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북쪽으로 이어지는 관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는 관로가 있고 남쪽으로 가는 관로가 있고 이렇게 이 관로가 이제 그 중심 브리스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관로는 북쪽에 있는 댐이나 이런 쪽에 있는 수자원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고요. 남쪽에 있는 관로는 이제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물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는 라인은 이제 이쪽 그쪽 섬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물 수요가 많이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물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관로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여러 관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북쪽으로 연결된 관로, 이쪽이 남쪽으로 연결된 관로,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동쪽 관로, 그다음에 또 서쪽에서 오는 관로도 있습니다. 서쪽 어디 요 근처인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리도 재용 시설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수도 라인은 아니니까 인근에 해서 인근 산업 지역으로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재용소 라인을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포함되는 시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수지를 보면은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시간도 좀 부족하고 글씨도 굉장히 작아서 일일이 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다양한 다중 수원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 이제 1인당 물 사용량이 가구당 물 사용량인가 이게 이제 170kl 정도 된다고 이렇게 물수요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럼 지금 추세대로 가면 수자원 확보량과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우리 원활하게 공급될 것인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나 그 이제 매달 나가는 리포트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게시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부터 이제 2010년이냐 2010년부터 한 2009년 정도 9년에서 10년 사이에 완공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2022년까지 이제 그 전체 평균 댐 수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9년까지 지독하게 가뭄이 와서 댐 수위가 가장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40% 이하로 이렇게 댐 수위를 찍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시설을 건설하자마자 이제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 비가 와갖고 댐 수위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물이 그렇게 많이 공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담을 들으면 그동안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왜 이런 시설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저희는 만들어놓은 시설도 운영비가 비싸다고 이렇게 가동을 중단시키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왠지 남의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느 국가이든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논란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다시 이제 또 2014년, 2018년 기념해서 다시 또 이제 가뭄이 좀 와서 댐수위가 상당히 또 많이 내려가서 또 불이 나게 다시 좀 중단됐던 시설을 다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조치를 취했다가 지금은 또 사실 또 상황이 좀 좋아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수요가 이제 보시면 이제 각각 지역의 물 수요를 분석 이제 다음과 같이 돼 있어서 여기는 물이 수자원을 많이 확보했을 때 물 수요는 적고 이제 이쪽은 이제 수자원 확보 가능성은 확보량은 적은데 이제 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로를 이제 연결하고 수자원 간에 배분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자료고요. 이게 이제 운영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한 80%, 한 75%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안정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는 이제 특별한 주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 트리거를 넘으면 이제 T1 트리거라고 해서 이제 가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 내에 이제 몇 개 트리거를 두어서 T1, T2, T3를 두어서 댐 수위 평균 수위가 내려감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제 작업 어떤 액션들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고요. 이제 T3까지 가서 이게 한 40% 수준이 되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이제 비상 모드에 들어가게 돼서 적극적인 수요 관리, 그 다음에 기존 시설들의 이제 물 생산량, 담수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극대화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대형 시설까지 다 끌어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그보다 더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제 제한